값어치 있는 티켓인가? 아니면 무능을 향한 경고인가? 지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에서 0대5라는 충격적인 스코어로 무너진 것을 넘어서 경기 후 홍명보 감독의 발언이 기름을 부으며 팬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11월 14일 볼리비아전, 그리고 11월 18일 가나전은 단순히 관중석이 비는 것을 넘어 축구 팬덤 전체의 국민적 보이콧으로 치닫고 있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사의 초유의 사태가 예고되고 있는 셈입니다. 왜 지금 보이콧이 나오는가?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대표팀과 브라질의 친선전은 단순한 5대0 패배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치욕의 밤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브라질은 단단한 방패였고 대한민국은 그저 맥없이 허수아비처럼 휘둘렸습니다. 감독의 전술은 실종됐고 선수들은 갈피를 잃은 채 허둥대는 모습이었습니다. 90분 내내 일방적인 경기가 이어졌고 팬들의 가슴은 답답함으로 짓눌렸으며 희망의 단서 하나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장엔 이미 경기가 끝났음에도 자리를 떠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는 팬들의 처절한 뒷모습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참담한 패배 이후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홍명보 감독의 발언이 팬들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격이 됐습니다. 그는 우리가 준비한 전술은 완벽했으나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그 계획을 100% 구현해내는 데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정적인 순간의 판단력과 침착함은 훈련만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라며 책임을 은근슬쩍 선수 쪽으로 돌리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감독으로서 나는 전술적으로 완벽했다. 책임은 선수들에게 있다. 그 궤변이 팬들 사이에 퍼지자 폭발적인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온라인 축구 커뮤니티, SNS, 유튜브 채널의 댓글창은 비난과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경기 내내 벤치에 앉아 대체 뭘 했냐? 교체 타이밍도 엉망, 라인업도 엉망. 전술적 영향이 단 하나도 없던 감독이 어디 감히 선수 탓을 하나? 이게 국대 감독의 현실인가? 팀 전체의 시스템과 자신의 전술엔 책임이 없고 선수에게만 화살을 돌리다니.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고 대표팀을 향한 팬들의 애정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분노는 단순히 온라인 여론에 머물지 않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볼리비아전과 가나전에 대한 전국민적 외면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티켓을 구매한 수많은 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글을 올리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피 같은 내 돈 주고 산 티켓이지만 저 감독과 저 경기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가서 야유 퍼붓는 것조차 아깝다. 가장 큰 처벌은 철저한 외면이다. 실제로 한 보도에 따르면 대표팀 경기 티켓 수익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매일경제 즉 경기장 빈 좌석 하나하나가 곧 축구협회와 감독의 무능함을 향한 국민의 경고장이라는 댓글들이 수많은 좋아요를 받고 있습니다. TV 중계 시청률 하락, 구단협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며 이 보이콧 움직임은 단순한 팬 감정 표출을 넘어 한국 축구의 심각한 위기를 상징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며 여전히 홍명보 감독을 신뢰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KFA 또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팀 성적 부진 감독 책임 회피 발언 팬 신뢰 붕괴 티켓 구매 거부 운동이 흐름 앞에 협회가 과연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협회 내부의 감독 선임 절차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보고와 그에 따른 팬들의 싸늘한 시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위기의 근저에는 단지 경기력만이 아니라 조직 구조의 불투명성, 전술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팬과의 신뢰 단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다가오는 볼리비아전 가나전, 빈 좌석이 메시지다. 11월 14일 볼리비아전, 11월 18일 가나전. 이 두 경기는 단순한 친선 경기가 아닙니다. 지금 팬들에겐 티켓 구매 거부라는 메시지 창구가 되고 있고 경기장에 비게 될 수많은 빈 좌석이 곧 한국 축구 전체에 대한 준엄한 질책이 될 수 있습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경기장에 가서 야유를 퍼붓는 것조차 아깝다. 가장 큰 처벌은 외면이다. 내 티켓값이 어디 쓰였는지 알고 싶다. 감독이 책임지고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더 이상 가서 즐기자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가지 말자, 지켜보자, 변화 없으면 사라지겠다는 팬들의 단호한 메시지가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협회와 감독, 프런트에게 묻습니다. 이 싸늘해진 팬심을 누가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몇 개의 빈 좌석이 경기장의 정막으로 바뀌어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될 것인가? 변화의 시작은 팬의 표정에서부터. 지금 대표팀의 시계는 멈춰선 채 깊은 절망 속에 잠겨 있는 듯 보입니다. 그 절망은 경기장에서의 패배만이 아닙니다. 팬들이 자신의 시간, 돈, 감정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시작된 위기입니다. 다음 두 경기에서 티켓 구매 보이콧이 현실화된다면 그건 단순히 경기장이 비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이대로 두지 않겠다는 팬들의 강렬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감독에게도 협회에게도 말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체제, 변명으로 일관하는 리더십의 팬들은 신뢰를 거두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팬은 돌아오지 않는다. 티켓을 들여다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즐거움이 아니라 당신이 던지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11월 14일, 18일. 경기장의 빈 좌석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팬들이 보여줄 침묵의 항의가 되어줄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굳은 날씨 속에서도 경기장에 찾아주신 많은 팬분들과 취재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대패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 팀의 현재 위치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독으로서 경기 운영이나 전술적인 부분에서 아쉬웠던 점은 없으셨는지요? 특히 상대에게 너무 쉽게 공간을 내주고 실점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선 저희는 브라질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한 전술적인 플랜 A와 플랜 B를 마련했으며 선수들에게 각자의 역할과 수비 조직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훈련장에서 저희가 계획했던 그림은 분명히 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그 계획을 100% 구현해내는 데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대의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났지만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약속된 움직임이나 공간 제어가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면서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감독으로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술은 완벽했으나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틈들이 강팀과의 격차를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의 투지나 정신력이 브라질 선수들에 비해 다소 부족해 보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선수들의 오늘 경기력, 특히 집중력이나 역량적인 측면에서 어떤 점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선 정신력과 투지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선수가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강한 정신력을 경기 전반에 걸쳐 꾸준하게 유지하고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분명히 우리 선수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지만 마지막 패스나 슈팅 단계에서 침착함을 잃거나 혹은 상대의 압박에 당황하여 볼 소유권을 쉽게 내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의 판단력과 침착함은 단순히 훈련만으로 채울 수 없는 선수 개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달린 부분입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서 브라질과의 격차를 느꼈습니다. 감독은 선수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이지만 그 잠재력이 경기에서 발휘되려면 선수의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패였는데 감독으로서 본인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계획에 대해선 팀의 패배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감독에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코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전략적인 판단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스태프들과 선수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하며 브라질전에 임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우리 선수들이 강팀을 상대로 어떤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줘야 하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선수들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전술적인 완성도와 더불어 선수들이 압박감 속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는 멘탈리티와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오늘 패배를 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더 많이 노력하고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답답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던 홍명보 감독. 아니, 홍 아저씨, 아직도 가장 큰 문제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호스퍼에서 공식적인 작별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 선수는 454경기에 출전하여
173골 96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전설적인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장으로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며 커리어의 정점을 찍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토트넘 스타디움 동상 건립 제안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로 이적하면서 토트넘을 다소 급하게 떠났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8월 3일 서울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토트넘 선수로서 마지막 경기를 치른 후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LAFC와 입단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활약 중입니다. 손흥민 선수 또한 토트넘 팬들에게 직접 작별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유튜브 채널 슈퍼러브는 25일 미국에서 손흥민 선수와 인터뷰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동상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에 손흥민 선수는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 방문하면 카를로스 벨라 선수처럼 반겨줄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팬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적이 진행 중이었고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한국에서 치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는 런던으로 돌아가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합니다. 직접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감정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 토트넘 팬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토트넘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기쁩니다. 라며 토트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임대 복귀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MLS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단기 임대 계약을 통해 토트넘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앞두고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런던을 방문한다는 것이 반드시 토트넘 입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팬들에게 직접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런던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